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일 드디어 7월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자, 주말 뭐하고 보내셨나요? 예, 주말에 토요일에도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고요. 일요일에는 약간 비가 내렸죠. 제 기억이 맞다면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또 낮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장마철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 해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다들 이제 장마다 그래가지고 어디들 안 나가셨나 봐요. 저는 이제 좀 지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는데 길이 안 막혀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 주말에는 우리 이제 또 스텝 제작진 중에서 제일 왕대빵 우리 이 PD님이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아우 노총각 장가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너는 안 가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죠. 예, 식장 가서도 그런 얘기 너무 지겹게 들었는데 어쨌든 그 저희 결혼식장에 가서 굉장히 반가웠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예전에 함께 일했던 친구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3프로의 과거에 있었던 친구라고 하는데 하늘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하늘이 아버님께서 이 방송을 매일 보신다. 그 얘기를 딱 하셔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그러면 인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하늘의 아버님 보신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도 또 이것저것 하느라 급하게 또 보내셨을 텐데 평일이 오히려 더 여유로운 것 같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 또 주말에는 뉴욕 시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오늘 또 멀리 뉴저지 연결해봐야죠. 글로벌 인터뷰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산함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네요. 어머, 지금 3호선 대치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치역부터 수서역까지 운행이 중단됐다. 오, 큰 피해가 없어요. 네, 제가 저거 보자마자 네. 지금 최용성 매니저한테 제가 3호선 라인이에요? 연락을 드렸어요. 저게 3호선 라인. 아, 그분이 대치점이니까. 예.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카톡이 왔는데 네. 나는 차로가 안 그래도 있나요? 지금 출근 중인데 지금 당황했다. 아, 지하철에서. 네, 지금 오, 뭐 그런 그렇군요. 이야기가 또 왔네요, 저한테. 무슨 이유로 또 조심하셔야 될 것 부디 같습니다. 인명 피해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3프로 PD님 그 댓글에 되게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7월의 인사. 저는 거의 뭐 의장님인 줄 알았어요. 예, 인사하는 뭐 느낌이 혼났나? 인사하는 느낌이 소통하라고? 약간 이제 어르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인사를 하셔가지고 예. 조치 완료가 됐다라고 하네요. 또 바로 그래요? 문자도 조치 왔다고. 완료? 좀 이렇게 작은 불이었군요. 근데 어쨌든 작은 불이든 큰 불이든 예,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영 재개에 이렇게 말씀 주셨고 우리도 여돈이랑 대치 중이다 하시는데 예. 무슨 대치하는 걸까요? 대치 중학교 말씀하시는 건지. 자, 월가의 뉴스레터 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목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1일입니다. 네. 7월 1일 시작되고요. 그러면 월요일 딱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난 사실 주말에 있었던 뉴스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네. 뭐 기업단의 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뭐 실적 발표, 물론 나이키가 뭐 가장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죠. 물론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러한 기업들이 좀 있었지만은 토론 보셨어요? 보진 않았고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영상 짧게 올라오는 거랑 그런 예. 기사들을 봤는데 거의 뭐 트럼프의 6대4 승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야, 뭐 저는 바이든 조금 봤습니다. 어땠어요? 봤는데 이게 어떡하- 진짜 저희가 우려했던 그 고령 예.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려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또. 근데 예. 또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또 경합중가 어디 가셔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뭐 그래도 나는 멀쩡히 국정을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되게 불안한 보는 사람 거잖아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뭐 나왔는데 자, 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문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뭐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교체하라라는 이제 뉴욕타임즈의
그러한 이제 헤드라인이 나와서 제가 뭐 캡처를 했는데 아마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지금 선거가 있습니다. 예, 프랑스도 지금 뭐 극우 세력의 그 정당이 극우 정당 자체가 가장 큰 표를 얻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정말 지금 정계에 어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또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도 제가 업데이트를 좀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토론에 관련해서 지금 일부 전문가분들은 7월 4일 날 아마도 바이든 후보의 지금 대통령의 대선 이제 후보로서 아마 출마를 공식 선언으로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고? 아마 다른 후보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대체자가 없다고 지금 뭐 부통령도 그렇고 예, 뭐 이렇게 뭐- 후보들이 다 이렇게 이 선호도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예, 뭐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해요.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런 이제 맞대결에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뒤에 가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 7월 4일이 아마 그때가 여러 엄청난 미국에서 변화가. 좀 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문가분들의 제 의견을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린 거기 때문에 네.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 대선 후보 토론 후 어떤 반응이 있었나 이러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섹터를 정리하고 있는 헤지펀드다라고 골드만삭스의 자료가 좀 나왔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헤지펀드에서 기술주 섹터 좀 정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프랑스 선거 출구조사 물론 아직은 좀 더 이제 1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제 남아 있지만 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유럽 또는 미국까지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죠. 예, 이러다 보니까 2024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좋을 것이다, 아니면 안 좋을 것이다. 뭐 너무나도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의견,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양 사이드에 있는 의견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대표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가 좀 조정을 줬어요. 지난 금요일에. 물론 토론에 관련해서도 연관 지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10시 전후로 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뭐 태양광 음. 뭐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양측에 뭐 쏠려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테마 순환매가 네. 좀 많이 펼쳐지던데 미국에서도 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채권 시장도 좀 흔들리고, 네. 이제 일단은 이제 토론이 시작되고 나서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의 어떤 시장 자체가 좀 극단하게 좀 물론 지금 지수로 보게 되면 이거 그냥 뭐 좋게 시작했다가 쭉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약간의 그 흔들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조정이 좀 있었고 변동성이 좀 있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물론 시장에서 많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이든이 만약에 예를 들면 대선 후보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톤을 넘기게 되면 교체되면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또는 공약적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변화가? 어떤 공약을 했는가가 다시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섹터별로의 변동성이 갑자기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일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 금요일은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음. 전에 러셀 리처는 말을 해주셔야죠. 러셀방님 이렇게 끝에 올린 거 요거 러셀 어떻게 시세 조정 박 팀장님의 힘 아닙니까?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뭐 FBI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선프로 TV를. 그래서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네, 위험합니다. 자주 일단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러셀 2000 폭등했습니다. 러셀 2천 0.41% 폭등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이거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의미 정말 있죠. 의미 있어요? 제가 이제 러셀 2000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맵을 보겠습니다. 예, 빅테크 맵을 보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하락했어요. 일단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는 좋았어요. 반도체 섹터는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뭐 정말 소폭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위에 우리 큰 형님들께서 또 상대적으로 좀 큰 변동성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뭐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반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이 S&P 500에 대한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기준점을 높여놨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나옵니다. 2분기 네. 실적 발표가 시작될 텐데, 야, 이 실적 발표 이거 지금 이렇게 높여놓으면 이거 충족시킬 수 있겠니? 이 기대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라는 시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우리가 또 미국 주식에 숨어 있는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자마자 또 2%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산하체육과 기록했으니까 또 하필이면 또 힘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하필이면 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금요일 시장 이렇게 제가 맵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부합한 PCE 지금 4.3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PCE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지수 자체는 시작은 좋았는데 뭐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WTI 기준으로 81.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뭐 정말 큰 변동성이 있었나라고 봤을 때는 뭐 그렇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업별 소식 그냥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기업만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키에서는 시장 예상치 하회한 매출 그리고 실망스러운 연간 가이던스의 주가 마이너스 19%. 전 나이키가 이렇게 빠지는 거를 본 적이 19.98%는 네. 19.98. 예. 거의 20%. 거의 20% 폭락을 했죠. 정말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인피네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트워킹 솔루션 공급 업체예요. 노키아가 23억 달러에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계획 발표 후에 주가가 16%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 사실 기업별 소식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 좀 중요한 기업별 소식이 많이 없어서 트럼프 오늘은 미디어. 네, 트럼프 미디어 네. 트럼프 미디어도 좀 변동성을 줬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빅테크들이 좀 빠졌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메이저 뭐 그렇게 큰 주요한 뉴스가 기업. 주요 뉴스가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큰 기업별 소식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 볼까요? 일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사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이제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스피치 연설이 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정도 되면 아마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뭐 화요일 밤 11시 반, 뭐 12시 또는 새벽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아마 정리가 돼서 외신으로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휴장이에요. 토요일 날, 목요일이죠. 네. 7월 4일 날 목요일 날은 인디펜던스 데이로 휴장이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좀 나오고 있고 마지막 금요일은 또 실업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마 매크로 지표가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을 이번 주도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선 토론. 누가 잘했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 트럼프 미디어는 왜 15% 빠졌을까요? 처음에는 좀 상승하다가 저도 모르겠어요. 6대선인데 그냥 테마죠. 단기적으로 테마다 보니까 그냥 올렸다가. 일부 뭐 수익 실현하는 매물도 막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다 보니까 뭐 큰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미국인의 80%가 이 대선 토론을 다 봤대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10시에 딱 시작할 때 저는 잠깐 그 CNN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실시간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뒤에서 저도 봤거든요. 100만 명 시작했다가 제가 340만 명까지 봤습니다. 실시간 동시 접속. 물론 이제 미국의 국민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와, 저희 동시 접속자 수가 340만 명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맥스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진짜 모르겠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결과는 봤죠.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근데 전 보는 세계적으로 것처럼. 봤을 때는 좀 적은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또 근데 저는 우리는 네. 항상 아침 우리 숫자를 보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는 좀 그- 엄청난 그 배수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예. 그분들이 우리 방송을 막 300만 명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방송? 네. 정말 어. 투자를 잘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80%가 본 대선 토론. 누가 잘했나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트럼프 쪽으로 기울였어요. 맞아요. 네,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주당 내에서도 네.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보통은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이제 큰 차지를 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준 것은 62대 뭐 30, 뭐 중간에 뭐 약간 8%는 모르겠다. 부동. 뭐 이런 건데 뭐 그냥 이 8%를 그냥 민주당으로 주자 하더라도 한 6대 4, 뭐 크게 봐도 뭐 이제 좀 너그럽게 보더라고 6대 4. 조금 깐깐하게 보면은 뭐 7대 3 이러한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사실 이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설문조사가 있으면 보통 이제 90%는 그래도 민주당이 야 그래도 우리가 잘했어.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자 이번에는 뭐 민주당 성향의 어떤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외신들도 맞아. 야 이거 바이든 후보 교체해야 된다. 냉정해야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그 내부적으로도 제가 그래서 이 누가 이 쫙 그 모든 이제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이 민주당 이 의원들이 이번 토론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터뷰를 쫙 정리를 한 걸 제가 봤어요. 네. 자, 봐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려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한 20분 혼자 그것만 할 것 같아가지고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끔찍하다. 아, terrible. 예, 테러블. 네. 예, 뭐 이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 후보지만 부끄럽다. 예, 그래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너무너무 우리가 승산이 없다. 근데 저희 이제 미국 선거 얘기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이거 우리나라 선거 안에서 내용 이런 거 얘기했으면은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혼났어요. 그렇죠. 진짜. PD님이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어쨌든 근데 보면은 트럼프도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뭐 거짓말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입만 열면 거짓말.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트럼프는 막말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거짓말하고 네. 막 그 약간 쇼맨십도 보여주고 약간 특유의 제스처나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게 극단적이잖아요. 약간 그쵸. 비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네. 오히려 트럼프는 약간 점잖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니 얼마나 트레이닝을 받았겠어요. 예, 우리가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점잖은 모습을 보이다 네. 보니까 이게 약간 철이 들었나? 약간 이렇게 들 저는 정도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표정이 예. 그러니까 말만 안 했지 표정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입꼬리 올리고 막 인상 쓰고 뭐 이러는 게 있어.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컨트롤을 잘 못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뭐 재밌다라는 이제 많은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도 이 토론을 보면서 제가 봤던 여러 가지 댓글 중에 야, 이 표정 연기가 압권이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 때 이 상대방에서 그쵸. 하는 표정 아니, 연기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얼굴을 표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와 저런 거 저런 보는 이제 재미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제가 좀 보긴 했는데 네. 하여튼 결론은 사실 민주당의 뭐 참패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도 정말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베팅 사이트예요. 베팅 사이트인데 앞으로 향후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이제 후보군들을 쫙 나열을 해서 뭐 지지율에 따른 또는 그 베팅에 대한 그런 어떤 확률적인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5월, 4월이 지나고 나서 트럼프를 일부 앞섰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네. 있었는데 다시 이제 트럼프가 또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 토론이 끝나고 나서 폭락을 했어요. 이렇게 바이든이 파란색이에요. 바이든이 파란색인데 이게 폭락이 되면서 새로운 후보군들이 바닥에서 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누가 그래서 올라와요? 예, 후보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바이든 대신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부통령이죠. 예, 카말라 해리스 이분께서 아마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이제 주지사인
가빈 뉴섬, 예, 이 남성분, 예, 요분께서도 아마 이제 가장 이 두 분이 가장 이제 좀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뭐 미국 또 통계 사이트에서 또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걸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트럼프랑 자, 1대1로 한번 맞대결을 한번 해보자. 가상 맞대결을 했을 경우에 그럼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해서 자, 트럼프와 바이든, 트럼프와 해리스, 그리고 뭐 트럼프와 뉴섬, 뭐 이렇게 다 후보군들 다 대칭 이제 매치를 시켜놨는데, 네. 뭐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다. 뭐 아무래도 바이든 외에 다른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정말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거의 뭐 4개월 정도 남았죠. 4개월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거를 뭐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후보가 민주당 내에 있을까?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의 또 압승이 또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트럼프 공약에 대해서 또 다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들 그 부분은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향후 또 트럼프가 어떤 언급을 하는지 각 분야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뭐 전기차 2차 전지에 관련해서도 IRA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좀 우세를 점했을 때 또 어떤 좀 뉘앙스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가 좀 시장에서 관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발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올 발언이 더 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봉영식 그 서강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항상 나누잖아요. 이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판도를 보는데, 그렇게 뭐 어느 쪽이 우세를 하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미국 대선은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이제 힐러리 때를 생각해 보면은 맞아. 그때는 바이든 저는 진짜 그때는 트럼프가 당연히 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잖아요.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 투표에서는 힐러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요 경선주 가운데서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복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오늘의 데이터는 물가 관련한 PC 지표가 발표가 됐죠. 네, 뭐 PC 지표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였죠.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 여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PC 지표, 사실 이거 토론에 약간 좀 묻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각 파트별로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 컨센서스를 거의 뭐 부합하거나 조금은 뭐 또는 이제 뭐 인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도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물론 이 지금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시작할 때는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9월 금리 인하로 우리가 좀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 보니까 요거와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나. 네. 이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있다 보니까 뭐 좋은 흐름을 시작을 했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또 이어지진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에 그냥 뭐 부합했다. 증시에 큰 영향 없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년 동안 정말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주 섹터를 팔고 있는 미국 헤지펀드들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7년 사이에 7년 동안, 지난 7년 사이에 지금 기술주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가장 많은 그러한 부분이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사실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가장 많은 매도세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섹터로서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매도세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섹터가 뭐 많은 매도세가 있다고 해서 반도체 섹터가 안 좋냐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좀 힘든 부분이죠.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월가에서도 AI에 관련된 접목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I가 막 발전을 하고 있고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분기가 되면은 일부 부분에서 뭐 물론 오픈 AI 뭐 챗GPT나 뭐 메타, 구글 여러 이러한
챗봇에 관련된 챗 GPT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다방면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하반기에 그런 전망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헤지펀드들의 어떤 포지션은 줄이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 또는 이제 내가 반도체 섹터를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래프를 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로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지는 PC를 능가하는 가처분 소득과 직원 보장.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처분 사실 소득이 임금이 늘어나고 올라갔어요. 있어요? 네. 임금이 개인 퍼스널 인컴 자체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과거부터 지금 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던 그런 어떤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까 봤을 때 지난 2020년 2월을 만약에 100으로 기준했을 때요. 네. 지금 뭐 직원의 보상이라고 하는 뭐 스탁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보너스도 있고. 예, 보너스도 있고 복지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요. 복지도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직원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25%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지금 2020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PC와 비교를 했을 때 PC보다 더 능가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편에는 또 뭐냐 미국 소비가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네, 이러한 또 긍정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소비가 왜냐하면 GDP의 70%를 또 미국 소비력으로 GDP를 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는 그래도 고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이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물가 지표와 네. 임금 상승에 대해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나이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나이와 키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나이키의 주가 하락은 나이와 굉장히 키 중요하죠. 왜요? 키 중요한 남자는 키 중요. 키 160. 그 얘기를 만약에 내가 했다고 생각해봐요. 남자는 키 그 내가 했어요. 잘했어요. 예. 제 마음은 아니에요. 예, 키 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키가 이렇게 부진할까 싶어요. 저는 사실 나이키를 꾸준히 사거든요. 아무리 온이나 호카 이런 브랜드가 새로 나왔다고 하고 센트럴파크에 그 신발 안 신으면은 이게 되게 좀 마이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들 새로운 브랜드로 간다라고 해도 그래도 나이키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일단은 나이키 모르겠어요. 저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나이키를 지금 사시나? 사요. 많이 사시죠? 네, 전 최근에도 운동화 사고 트레이닝복도 그래도 사고. 나이키다. 근데 물론 예. 정가로는 잘 안 사요. 원래도 그랬지만 세일할 때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20% 30%는 기본이고 아울렛 40% 1+1 음.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키는 뭐랄까 국민 브랜드 느낌이잖아. 전 세계 글로벌 국민 브랜드. 그렇죠. 근데 일단 해지아이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해지아이 그림 보게 되면 아이고. 나이키 주식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게 Just don't do it. 그러니까 그러니까 Just do it이라는 do 게 이제 그거잖아요. 예, 나이키가 슬로건. 그래 슬로건이죠. 예, 그래서 그거 앞에 돈자가 돈자가 붙어서 네.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그냥 이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해지아이에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자 왼쪽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도대체 깨졌는가?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상회했고요. 그리고 흐름도 지난 분기 분기별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재고도 좀 덜어졌어요. 재고도 과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재고가 엄청나게 많아잖아. 작년 말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가 조정을 주기 시작했었는데 일단 재고도 좀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중요한 건 이제 매출입니다. 매출이 이제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이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왔죠. 예,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별로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했는데 중국은 그래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녹색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녹색불이 들어왔고 하지만 이제 북미가 좀 떨어지고
그 외에 유럽이 좀 떨어지고 아시아는 그래도 0.5%뭐 소폭이지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브랜드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뭐 일부 중국은 그래도 조금 회복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전반적인 매출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가장 그러니까 애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이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발입니다. 신발. 예, 그게 물론 의류도 많지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뭐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그거는 포션 자체가 작고 신발이 중요한데 이 신발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신발이 마이너스 3.6% 정도 점유율을 좀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의류는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이 절대치를 보게 되면은 이 신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신발에서 새로운 라인업이 지금은 좀 보기 힘들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사실 이 나이키가 한정 발매로 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 구매 욕구를 끌어당기는 하고. 럭키드로우 같은 거 그거 막 떨어지면은 막 아쉬워하고 네. 누가 그걸 붙게 되면 막 프리미엄이 갑자기 붙어가지고 그쵸. 뭐 15만 원짜리가 갑자기 뭐 50만 원이 돼 있고 막 이러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명품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있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매출이 좀 떨어졌는데 제가 뒤에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 딕스 스포팅 굿즈의 그 신발 부분에 대한 매출을 지난 2024년 1월 6일부터 이게 지금 하늘색이 1월 6일이에요. 그리고 요 짙은 뭐랄까 파란색이라고 제가 표현한다면 2024년 5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약 상반기라고 할까요? 그냥 상반기라고 보게 되면 약 한 5개월 정도 사이 동안에 나이키가 점유율이 39%에서 29% 매출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대항마로 불리고 있는 지금 온홀딩 그리고 이 신발 요겁니다. 예, 여기 구멍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 이것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뭐 큰 마케팅을 또 안 하고, 예, 정말 우리는 실력, 품질로 승부하겠다. 뭐 이러한 이제 마케팅의 어떤 전략을 통해 가지고 8%에서 12% 정말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가장 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호카입니다. 호카. 예, 8%에서 13%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이키는 상대적으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월 달에 있는 점유율만 보게 되더라도 호카가 13%고요. 2위를 기록한. 그리고 나이키가 32%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보였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뭔가가 우리가 비교할 만한 비교군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약간 많이 우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난 연초부터 우리가 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주가 흐름이 나이키가 마이너스 28%예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온홀딩 같은 경우에는 45%가 올랐고요. 데커스 아웃도어, 그러니까 호카를 가지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도 4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가 이미 벌써 이 부분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온홀딩이나 데커스 아웃도어가 최근 들어가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키가 그만큼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키는 이전부터 이제 심볼이 되는 스포츠 선수들 특히나 이제 농구 마이클 쪽에서는 조던. 조던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르브론 르브론.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르브론은 약간 좀 이렇게 막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 인기는 많지만 맞아요. 그 신발을 너무나 사야 된다 사고 싶다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제가 지금 오늘 좀 찾아봤더니 이게 테니스 선수 중에서 이게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테니스 선수 중에서 로저 페데로라는 선수가 좀 대표적인 요 신발을 신고 하는 그 모델이래요. 근데 또 전 세계적으로 요새 또 테니스 열풍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분들 테니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스타 마케팅이 지금 온에 통한 건가? 물론 착화감이 되게 좋다,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거 정말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 저는 이게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이 밑에 네. 이 신발 온 이거 나이키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구멍 이 뚫린 거 구멍 에어. 이 구멍 그 에어는 이제 그 에어로 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뚫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뚫려져 있는 거? 신발. 뭐 맞아, 러닝화 중에서 예, 예, 우리 뭐 나이키에서 다 경험해 봤던 건데 아. 이제 오는 조금 더 그걸 이제 약간 예. 고급화를 좀 잘 펼친 것 같아요. 마케팅적으로. 예. 저는 이 구멍 뚫린 게 저는 싫어요? 괜찮나? 디자인적으로? 네. 뭐 들어가면 안 빠지잖아요. 돌 같은 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예. 그 가운데 있으면.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아디다스가 이제 유럽에 상장돼 있잖아요. 아디다스가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잃고 그때 당시 뭐 맞아요. 블랙핑크를 모델로 해도 이게 안 되고 하는데 요즘에 또 아디다스가 조금 레트로 많이들, 붐이 좀 불다 보니까. 사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브랜드들이 많기는 해서 제가 이런 평가를 하기 좀 그런데 네. 레트로도 어느 정도 약간 살짝 내놔야 네. 좀 새로운 구매 욕구를 좀 당기는데 너무 대량 생산을 해버렸어요. 아디다스가. 그러니까 그 레트로 붐을 너무 물 들어올 때 그러니까 노젓는 게 맞는데 네. 너무 흔해진 갑자기 너무 빠르게 흔해진 느낌이 좀 들다 그쵸. 보니까 저도 그래서 안 사고 있거든요. 예. 아디다스 사고 싶은데 그래요? 창고에서 그 삼바 뭐 이런 거 삼바 그러니까 이런 신고 것들. 싶은데 국민 거의 예. 체육화 느낌이 나.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다 신으니까 네. 갑자기 그게 구매욕이 갑자기 없어지는. 아니, 너무 좀 흔해졌다. 어. 근데 그게 너무 빨라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급속도로. 때. 예, 급속도로. 예, 그랬다면 그게 아닐까. 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나이키는 생각입니다. 계속 분기별로 이게 점유율을 뭐 온이나 호카 쪽에 계속 뺏기게 될지 네. 여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아이비 쪽에서 다 목표 주가를 뭐 어떻게 하향 조정하는 아우, 분위기예요?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주가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아이비들의 나이키 목표가 수정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상향 조정했던 아이비가 없어요. 지금 스티플은 117불에서 88불로, JP 모건은 83불로,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뭐 79불로 또 하향 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투자 의견 자체도 중립으로 또 하향 조정하고 보류 또는 동일 비중, 그러니까 매수에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게 된 거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118달러에서 105달러를 하향했고, 에버코어 하향했고요, 105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104달러, BMO도 100달러, 웰스파고 92달러, 제프리도 90달러.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저 메이저 아이비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자체가 주가가 먼저 가고 나서 약간 좀 한 템포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늘 느리게 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의견 자체가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정치 얘기 하나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사실 뭐 프랑스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CNBC에서 가장 헤드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사실 프랑스 구구정당 국민연합이 출구조사서 조기 총선 1차 투표 선두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프랑스만 보는 게 아니라 유럽 전반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흐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미국까지도 이제 트럼프니즘이라는 그 이름이 불릴 정도의 어떤 구구, 예, 이러한 어떤 미 대선도 있다 보니까 이번 부분까지 이 분위기가 퍼져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프랑스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가 현재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중도 연합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지금 뭐 지금 구구 정당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영 방송사인 프랑스 2, 프랑스 2라고 할게요. 얘가 발표한 초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합의 34%, 네, R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고요. 그리고 좌파연합 신인민전선 NFP가 28.1%, 그리고 마크롱이 중도파가 20.3%. 하지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289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의회가 약간의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투표 뒤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어떤 2027년까지는 총리를 지속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예.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혹시나 국민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했을 때는 총리 교체설도 막 의회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프랑스 내에서는 약간의 좀 불확실성으로 네.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선거 관련한 또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예. 또 각각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파장이 다른 나라로 또 전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프랑스 관련한 이슈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YMG의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